김수미 선생님을 치료하느라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의무감이 강하세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탕물에 잠겨 있는 거랑 똑같죠. 우리 몸이요? 당뇨는 합병증이 오면은 대부분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 없애려면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혈당을 천천히 떨어뜨려요. 기름기잖아요. 그 칼로리 높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9988-1234를 위한 닥터들의 이야기 닥터살롱입니다. 오늘은요, 르셀 클리닉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원장님? 저희 되게 오랜만이죠?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고 예. 잘 지내기도 했지만 네.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방송 멘트를 원장님. 근데 제가 네.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많다는 게 네. 지난번에 고 배우 김수미 씨 사망 소식을 듣고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고인 연세가 네. 올해로 75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75이면 원장님 좀 돌아가시기 좀 이른 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젊으시죠? 네. 돌아가시기는 보통 우리 영안실 가면 보통 나이가 뭐 90세. 보통 대부분 요즘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여자 평균 수명이 85.6세니까 그쵸? 10년 넘게 일찍 돌아가신 거죠. 아,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관리를 대부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이 모든 팬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의아하시는 거죠. 특히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김수미 선생님이 5월까지 뮤지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무대에 서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원인이 고혈당 쇼크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이 고혈당 쇼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얘기로는 고삼투압성 비케톤산 쇼크라고 해요. 좀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고삼투압성 쇼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혈당이 정상적으로 식후에 200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00이요? 근데 예. 이 고혈당 쇼크일 때는 혈당이 600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맞아요. 김수미 선생님도 500이 넘었다는 얘기 들었던 예. 것 같아요. 600이 넘어가게 되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급사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혈당 쇼크는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고혈당 쇼크로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주무실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심장병들이 많고요. 아, 고혈당 쇼크는 그 전에 이미 본인에 대해서 몸에 경고가 와요. 경고가 불편한 와요? 것들이.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탈수가 됩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을 많이 먹으면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네. 피 속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삼투압이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설탕물이 몸에서 너무 많게 되면은 우리가 탈수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눈 주위 같은 데 쭉 꺼지고 여기 심한 꺼져요. 탈수가 생기는 거죠. 600 정도면은. 탈수가 생기니까. 손발 감각이 없어지고 순환이 안 되겠죠.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잘 돌지 않으니까 네. 심장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예. 의식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뭐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네.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피가 끈끈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던 게 김수미 선생님이 5월 달에 뮤지컬을 하다 그만두시고 네. 잠깐 건강상 이유로 쉬셨다가 네. 9월 달에 제 기억에 맞다면 홈쇼핑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좀 어눌하시고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저도 홈쇼핑을 한번 나가봤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생방송이고. 귀에서 계속 네. 그 수치 얘기한다 그러던데 판매량이나. 그분 가족들도 제 환자긴 한데 예. 제가 김수미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치료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네. 또 홈쇼핑에 대한 스트레스, 또 뭐 연극에 대한 스트레스, 뭐 사업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리 안 되던 혈당이 갑자기 쫙 올라가면서 아. 내가 보기에는 고혈당 쇼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소에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던 그런 상태에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예를 들자면은 보통 우리가 한 300이 넘어가면 네.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 당뇨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당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야지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예. 이 세포로 문을 열고 에너지를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네. 당뇨병이라는 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그 열쇠가 작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아, 말을 안 듣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으면은 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피 속에는 당분이 고이죠. 아, 네. 그 세포는 어떻게 돼요? 기아 상태가 됩니다. 아.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허기지고 먹어도 기운은 안 생기고 혈당이 또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네. 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네. 화장실 자주 가실 테고. 그리고 자꾸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에 고리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도 그게 음. 전혀 몸엔 도움이 안 되니까 계속 허기지고 기운 없고 네네. 그 배고픈 상태가 계속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김수미 선생님은 돌아가신 게 급성으로 돌아가셨지만 네. 아마 만성으로도 몸에 많이 충격이 와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쉬운 예로 당뇨병이 왜 어려운 병이냐면은 네. 우리가 설탕물에다가 소고기를 담궈놓으면 불고기가 되잖아요. 그지 야들야들. 예, 고기가 굉장히 연해지죠. 네. 그게 뭐냐면 당분의 독소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숙성이지만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예, 예. 그 것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탕물에 잠겨 있는 거랑 똑같죠. 우리 몸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불고기를 생고기로 못 만들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글쎄요, 같은데요. 손상이 네. 와요. 그때 당뇨는 합병증이 오면은 대부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전에도 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스트레스가 만약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지금 왔다. 네. 근데 원래 당뇨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기도 하나요, 원장님? 우리가 저혈당이 왔을 때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당뇨가 와가지고 아까처럼 고삼투압성 네.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 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럼 당이 더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오.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네. 쇼크 같은 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네네. 안타까운 일이 오게 됐던 원인이 됐을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증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보통 한 수일 전부터 수주 동안 이 증상이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 자주 마르고 입이 자주 마르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게 이런에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네. 되고 그다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드시는데도 탈수 장애가 되는 거죠. 탈수 증세가 오고 기운이 없으면서 의식이 좀 혼미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네. 다리에 쥐 같은 게 잘 나고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너무 무시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고 사인을 몸에서 계속 줍니다. 네. 나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좀 제발 좀 해결 좀 해달라. 뭐 어떻게 좀 해주라는 근데 거죠.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또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많고. 내 몸에 아주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디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는 거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고 네.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즉각 해결해 줘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만약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증상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응급실을 바로 가야 돼요. 아니요. 일단 혈당을 체크해 봐야죠. 혈당이 만약에 400이 넘어간다. 네, 400이 넘어간다. 300이 넘어간다 하는 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응급실 가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만약에 김수미 선생님도 그러셨다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었겠죠. 예. 네. 그 홈쇼핑에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김치를 네. 손으로 이렇게 못 찢을 정도로 그런 힘이 상황. 하나도 없죠. 저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손발이 차지는 증상이 생기고 네. 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손발이 차지죠. 예. 그럼 그런 상태였으면 사실 입원해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수미 선생님을 내가 한번 사적으로 몇 번 치료하느라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의무감이 강하세요. 책임감이 아. 강하시고.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한 몸 희생해서 뭐 이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참고. 어려운 것도 어, 참.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가정의 불화 어디서 시작돼요? 내 한 몸 희생해서 가족을 돌본다. 거기서 시작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하는 순간 상대편,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섭섭한 얘기를 하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네. 본인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 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냐고요? 그 때문에 난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 그게 1번이라고. 그러면 내가 웃으면요, 둘레 웃음이 다 퍼져요. 네. 지금 우리 희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항상 내가 행복하면은 둘레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주변도. 예. 제가 저기압이면 저희 집도 계속 그럼요. 저기압이었어. 예. 이게 연쇄 반응이 있잖아요. 제가 짜증을 내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짜증이 나면 그게 또 애한테 화풀이가 되고 아. 애가 이제 열받으면 저한테 그러면 제가 또 화가 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 불행이라든지 우울증은 전염병 같아요. 아.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가족 중에 이 꼬리가 쭉 쳐져 있는데 네. 과연 누가 농담을 할 거고 그쵸. 누가 즐거운 얘기를 할 거고 예. 즐거운 얘기도 처음에 한두 마디 하다가 눈치 보다가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자기를 돌보는데 굉장히 소홀하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고혈당 쇼크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리고 당뇨 앓으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예. 당뇨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아.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공복혈당은 반드시 130 이하, 네. 식후혈당은 200 이하로 조절이 되는 게 좋고 네. 대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먹는 데 제약이 걸리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죠. 저혈당 쇼크가 네.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약을 드시던 뭘 하시던 간에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좀 조절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만성질환 있을 때는 네.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내 몸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네. 갑자기 돌발 질문하고 싶은데 그건 네. 참아야 될까요? 하세요. 요즘에 네. 혈당 스파이크를 다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진짜 궁금해 하거든요, 젊은 네, 친구들이.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뭐 채소를 먼저 먹어라. 그래서 이제 뭐 라면 같은 거 배고플 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랑 고혈당은 뭐 고혈당 쇼크랑은 큰 상관은 없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죠. 혈당 조절한다는 사람이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예. 설탕물을 가뜩이나 혈당이 높은데 설탕물 같은 거라든지 칼로리 높은 걸 집어넣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고혈당 쇼크 같은 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원래 이제 지병이 있으신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이건 소문입니다. 네. 브로콜리 같은 걸 하나 먹고 컵라면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들어온다는데. 아무래도 흡수되는 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네. 뭐가 먼저 흡수되고 나중에 흡수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로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 없애려면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기름기 있는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떨어뜨려요. 기름기잖아요. 그 칼로리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먹으라는 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죠. 아, 육류를 섭취를 하셔야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면서 우리 식욕에 대한 것도 억제가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 당뇨 때문에 육류를 안 하고 탄수화물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채, 과일, 그다음에 쌀밥, 뭐 국수 이런 것만. 이렇게 되면 혈당이 저혈당, 고혈당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혈당에 대한 공격, 고혈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 오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일수록 권해드리는 게 약간의 육류를 꼭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뭐 매일 드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매일 드셔야 됩니다. 육류를 매일 먹으라고요? 그럼요. 예. 아, 그러면 일정 기간 계속
그걸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매 끼에 조금씩 장조림, 보통 삼겹살이나 꽃등심 같은 경우는 기름이 너무 많고요. 네. 장조림 고기라든지 대둔살 같은 빡빡한 고기 있죠. 네. 그런 고기들을 하루에 한꺼번에 드시면 그게 몸에 단백질로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복을 하셔가지고 나눠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과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그 요즘 뭐 한때 여주 그 추출물 많이 먹었죠. 여주요. 당뇨에 여주에, 그 좋다면서요. 아닌가요? 그 뭐냐면 피 인슐린이라 해가지고 플랜트 인슐린, 그 뭐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네, 네.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미 우리 약을 처방하고 있는 약이고 약값이 10원도 안 해요. 여주는 비싸던데. 효과는 한 10배 가까이 강합니다. 약이요? 여주보다? 네. 여주 되게 비싸요, 원장님. 여주는 사실은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여주가 뭘 쓰이던 거냐면은 동남아시아의 죄인들한테 먹이던 약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먹였냐?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불임 목적으로 먹였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그 고혈당 쇼크가 굉장히 궁금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옥죄는 것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잘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병이 있으신 경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예. 만성질환은 철저하게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름하고 딱 맞는데요. 99881234.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르셀 클리닉의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